이번 주 전남 동부 지역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타 지역 관련 확진자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여수광양항을 스마트 항만으로 성장시키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했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도 적지 않습니다. 제2의 김연경 선수를 꿈꾸는 여고 배구 선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외국에서 유학을 와 귀화를 통해 태극마크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립 5.18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당내 잡음은 곧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기세에 이번 주 전남 동부 지역의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충남 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광양 물놀이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도 타 지역과 관련된 확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은 모두 14명. 이후 3개 시의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순천에서는 1일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가 순천 본가를 다녀간 뒤 일가족 5명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았고 최근 부산을 방문했던 시민과 접촉자인 지인 2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순천에서 나온 50여 명의 확진자 가운데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된 30명이 이처럼 타 지역과 관련돼 있습니다. 타 지역 방문과 타 지역 거주 친인척의 방문으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으로 지역 내 N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전체 누적 확진자의 20%에 가까운 8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달 초 10% 수준에 그쳤던 타 지역 관련 확진자는 시간이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나 최근엔 전체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동부권과 인접한 경남에서 최근 하루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데다 이번 주부터 일선 학교들이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에 들어가 지역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 지역 거주자와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불가피하게 방문이나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전남교육청의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도시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 제2기 농산어촌 유학생 모집을 마무리한 가운데 학교와 매칭이 확정된 인원은 165명으로 이는 1기 유학생보다 2배가 넘고 여기에는 1기 유학생 가운데 연장을 희망한 학생 57명도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는 23일 2학기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남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가 균형 발전과 영호남 동서 통합을 위해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김회재, 남해 하영재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은 2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영호남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98년 이후 경제성 문제로 4차례나 예타에서 좌초됐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 영호남 동서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제5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의 예타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지역 실정을 감안한 예타 평가 기준의 변경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출범 10년을 맞이했습니다. 공사는 이제 재무 건전성도 꾸준히 개선되면서 여수광양항을 스마트 항만으로 성장시켜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도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한국컨테이너부도공단의 맥을 이어 새롭게 출범한 여수광양항만공사. 지난 10년 동안 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이 국내 최대 복합 물류 항만으로 성장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여수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1억 4,500만 톤.
부산항에 이어 국내 2위 항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 물동량을 기준으로 하면 국내 1위 항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1조 812억 원이었던 부채도 올해 3,180억 원으로까지 줄이면서 재무 건전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익 향상과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경상금리 절감의 노력 등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부채를 축소했고 미래의 성장의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여수 광양항은 이제 스마트 복합 물류 항만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여수 광양항 2021, 2023 아젠다를 수립해서 스마트 항만, 산업 중핵 항만, 그리고 해양관광 항만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꾸준한 성장 속에서도 여전히 제자리인 컨테이너 물동량은 과제입니다. 올 상반기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01만 TEU로 부산, 인천항에 이어 국내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양항 배후 경제권 형성을 통한 로컬 물동량 창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미래 융합형 신성장 사업의 창출, 해양 클러스터의 개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비교적 성공적 운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수 광양 항만공사. 항만공사의 향후 10년 새로운 과제는 여수 광양항을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순 11구 범국민연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연대는 오늘 순천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앞으로 제정될 특별법 시행령과 도 조례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상규명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철저히 감시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무릎 사과 이후 1년 만에 다시 국립 5.18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은 경선을 둘러싼 당내 잡음은 곧 해소될 것이고 자신은 경선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릎 사과 이후 꼭 1년이 되는 날, 다시 찾은 5.18 묘지에서 김 전 위원장은 5월 영령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꼭 다시 오고 싶었다는 김 위원장에게 쏟아진 언론의 관심은 당내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사이의 녹취록 갈등을 비롯한 당내 잡음은 곧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준석 대표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할 것 같으면 본인의 소위 정치 캐리어에도 내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러한 점을 갖다 잘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전 총장과의 최근 오찬 회동에 대해서는 그냥 밥만 먹었다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을 마치고 떠난 조직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선대위 가서 뭐를 한 달에 끼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그런 와중에 가나 끼어서 가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하지만 경선 갈등이 반복되면서 호통칠 어른이 필요하다는 둥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관심 두지 않는다면서도 당대표와 후보들에 대해서 훈수와 평가를 계속하고 있어서 킹메이커로 다시 등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이 내일부터 시내 곳곳에서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열립니다. 여수시는 내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가사리 생태공원과 모사금 해수욕장, 예술의 섬 장도 등 주요 관광지와 섬을 배경으로 국내 정상급 버스커들의 공연을 비대면 유튜브 버스킹으로 진행하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에 유튜브 여수 MBC 뮤직 플러스를 통해 공개합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은 관광객이 많은 해양공원과 낭만포차 일원에서 매년 다양한 장르의 버스커들을 초대해 호응을 얻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내수와 수출용 철강 제품 누적 출하량 5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1987년 첫 쇳물을 생산한 뒤 34년 만에 철강 제품 내수와 수출 출하 5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길이로 환산하면 4,430만 킬로미터로 지구 둘레를 1,100여 바퀴 감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연산 2,100만 톤 체제를 구축하고 단일 제철소 기준 세계 1위의 생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최고의 스타는 단연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와 여자 배구 대표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구 명문으로 알려진 목포 여상에서는 제2의 김연경을 꿈꾸는 유망주들이 태극마크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전국대회를 앞두고 분주히 훈련 중인 목포 여상 배구부. 195cm의 압도적인 신장의 선수가 어디서든 눈에 띕니다. 지난해 몽골에서 유학 온 2학년생으로 중고 배구 감독들 사이 이미 화제가 된 소녀. 외발 공격과 점프 서브도 일주일 만에 터득하는 등 습득이 누구보다 빨라 기량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공격은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엉은 몽골에서 배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늘 좋아했던 한국으로 왔습니다. 김연경 선수처럼 성장해 한국인 선수로서 태극마크를 다는 게 꿈이기 때문입니다. 귀화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연경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선수는 엄청 힘세고 스피드도 세고 그냥 다 좋고 지난 94년 창단한 뒤 전국대회에서 20차례 이상 우승하고 염혜선 등 국가대표 4명을 배출한 목포 여상 배구부. 어르엉뿐 아니라 몽골에서 함께 온 샤롯, 이미 청소년 대표팀에 합류한 이현지 등 유망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또 아주 탁월한 기량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장신 키에 아마 목포 여상고 배구가 아마 내년, 내후년 최근 1, 2년 사이에는 아마 큰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대회가 취소돼 기량을 발휘하기도 어려웠던 선수들. 다음 주 충북 단양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꼭 우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MBC와 목포 MBC 창사특집 공동토론회가 잠시 뒤인 밤 10시 20분부터 100분 동안 방송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1부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과 2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로 나누어 진행되며 1, 2부 각각 김영록 전남지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해상풍력 등을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과제와 가능성을 짚어보고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이어갑니다.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여수공항과 지역문화재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공항과 범민문화재단은 오늘 여수공항 귀빈실에서 공항 이용객과 지역민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공간 공유 등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재단 측은 협약의 첫 번째 활동으로 여수공항 내에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을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양시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전국 인구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5.861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월 성신여대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의 2021 사회 안전지수 평가에서도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전남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드론을 활용해 가출한 소를 찾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수시 화양면의 한 축사에서 소 4마리가 가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드론을 띄워 수색에 나선 경찰은 1시간여 만에 산 정상에서 소 4마리를 모두 찾아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화양면에서 축사를 부수고 가출했던 소 2마리를 경찰이 드론 수색으로 발견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광주시가 유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유치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 97명으로 구성됐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